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체, 그리고 그 중간쯤 되는 물질인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기를 초현실적으로 저항 없이 통해주는 초전도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초전도체, 즉 슈퍼컨덕터란 금속, 합금, 화합물 등의 전기 저항이 어느 온도 이하에서 급격히 0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어느 온도 이하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섭씨로 영하 268.8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초전도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주변의 온도를 섭씨 영하 268.8도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초전도체 물질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다 얼어 죽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저항이 0이라는 건 이제 저항이 전혀 없다는 건데, 전기를 아주 멀리 보내도 저항이 전혀 없는 그런 물질이 꿈의 물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온을 섭씨 영하 268.8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온에서도 가능한 물질, 그게 이제 꿈의 물질인데, 그게 한국 연구팀이 만들었다고 이번에 발표한 거잖아요.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면, 그러니까 즉 저항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면 전력 손실이 전혀 없어서 전압을 높여서 보내지 않아도 전기가 영구적으로 잘 흐르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까지요. 한 번 보내면 이론적으로는 영구적으로, 영원히. 전기를 그리고 통조림처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초고속 컴퓨터를 제작하거나 또는 전류를 보내는데 손실되는 에너지 없이 전기를 초장거리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초전도체, 슈퍼컨덕터라는 것은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 초전도 현상이 영하 268도인 극히 낮은 온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과학자들은 일반적인 온도, 즉 상온에서 초전도가 되는 그런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00년 넘게요.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 연구팀에 의해서 마침내 상온, 즉 한 15도 정도에서 초전도가 되는 그런 물질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인류는 112년 전이었던 지난 1911년 네덜란드 연구팀에 의해서 영하 268.8도에서 순이 초전도체 성질을 띈다는 걸 발견했었습니다. 하지만 영하 268도에서 성공한 건 인류에게는 당장 의미는 없었죠. 그런 온도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성공 조건인 온도를 상온에서도 가능하도록 계속 올리는 게 인류의 그동안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94년이 흘러서 지난 2015년에 독일에서 영하 70도까지 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인 2019년에 역시 독일에서 이걸 또 영하 23도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1년 후인 2020년에는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 디아스라는 교수가 영하 15도까지 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연구팀이 상온에서 성공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발표가 있기 전까지 100년 전부터 인류는 그 온도를 올리기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마침내 얻었는데 한국팀에 의해서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1911년 네덜란드에서 영하 268도에서 찾아낸 이후 무려 112년 만에 대한민국이 마지막 최종 성공이라는 이 상온에서의 성공, 그 결실을 얻어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팩트. 팩트라는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나온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식, 뉴스입니다. 팩트라는 말을 제가 일단 거둬드리겠습니다라는 한 것은 이제 검증 단계에 논란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을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논문 제목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The First Room Temperature Ambient Pressure Superconductor, 즉 최초의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일까요? 정말 한국 연구팀의 이번 논문 발표를 최종 성공으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그런데 이제 긍정 부정이 있는데 먼저 긍정적인 사이드부터 좀 보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미리 드리자면 과학자가 논문을 발표한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자기가 개발했거나 발견한 것을 모두에게 꼼꼼하게 다 적은 그걸 모두에게 공개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공개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에 지식재산권 얘기는 복잡하니까 좀 스킵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논문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발견해냈다라는 그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공개한 게 그게 논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곳곳에 여러 연구진들이 이 논문을 보고 그 논문에 나온 방법 그대로 재현해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결과 일부 연구진은 맞다. 한국 연구팀이 발견한 걸 인류 최초의 상온에서의 초전도체 발견으로 받아들여도 된다. 인정해도 무난하다라는 그런 발표를 일부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미국에 있는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한국 연구팀이 발표한 그 논문 내용 그대로 시뮬레이션, 재현을 해본 후에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창하이신 화중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 역시 한국 연구팀의 논문대로 해보니까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라는 물체가 성공적으로 재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한국팀의 세계 최초 발견을 성공적으로 인정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그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성공을 인정한다라는 발표가 나오자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 이 연구를 주도했던 기관은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와 민간 기업인 퀀텀 에너지 연구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는 그렇다 치고 민간 기업인 퀀텀 연구소와 연관된 여러 기업들의 주가가 순식간에 폭등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2일 코스닥 시장에서 초전도체 관련주로 꼽히는 서남이라는 기업은요, 개장과 동시에 30%가 올랐고, 덕성이라는 기업은 29.97% 폭등, 신성 델타테크는 29.75%, 또 원EPN이라는 기업도 29.59%, 그리고 모비스라는 기업의 주가는 29.98%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퀀텀 연구소의 이번 논문을 역시 재현해본 또 다른 일부 연구진들은요, 또 상반된 판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연구진도 아직 부족하다라는 발표를 한 곳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한국의 초전도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학회가 가장 신중한, 어찌 보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했습니다. 이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라는 곳은요, 이 LK99에 대해서 마이스너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상온 초전도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이스너 효과라는 것은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스너 효과라는 것은 이 마이스너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딴 건데요. 쉽게 말하면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밀어내면서 자석 위 공중에 떠있는, 부양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전도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석을 만나면 자석을 오히려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자석 위에 초전도체 물질을 올려놓으면 살짝 공중에 둥둥 떠 있어야 하는데, 이번 LK99는 그런 현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면 물체가 공중에 살짝 완전히 100% 완벽하게 떠 있지 않고 한쪽 사이드는 좀 떠 있고 한쪽 사이드는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발표가 나오자 이번에는 또 하루 전에 폭등했던 관련 기업의 주가가 반대로 완전히 폭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모비스라는 기업은 곧바로 28% 폭락, 원EPN은 20% 폭락하는 등 이 논문의 평가 여부에 따라서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그렇다 치고요. 그럼 과연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네, 역시 앞서 언급한 그 마이스너 효과에 대한 확신을 세계 학계에서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이 제대로 마이스너 효과를 보였다면 이렇게
이렇게 완벽하게 초전도체 물질이 공중에 떠 있어야 하는데 한쪽이 여전히 바닥에 붙어 있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또 퀀텀 연구소 측은 문제될 게 없다. 8,000번 넘게 반복 실험을 한 결과라서 우리는 자신이 있다. 추후에 추가적으로 더 공개할 것이 많이 있다. 증빙 자료를 더 공개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이 논문에 대한 검증위원회가 꾸려졌고요. 이 위원회는 퀀텀 연구소로부터 직접 실험에 사용된 그 재료를 달라고 해서 검증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이다 라면서 재료 제공을 지금 직접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편 이렇게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요. 퀀텀 연구소가 그 전까지는 그 연구소의 웹사이트를 아주 잘 만들어 놓고 그 연구소를 후원한다라는 또 몇몇 기업의 이름까지도 그 웹사이트에 공개해 놓고 있었는데 이틀 전이니까 사흘 전부터요. 이 웹사이트가 폐쇄됐습니다. 갑자기. 현재는 그 웹사이트 준비 중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알림 문구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웹사이트가 폐쇄되기 전에 사이트에서 공개되어 있던 그 후원 기업에는 삼성, SK, LG, 포스코 등 기라성 같은 대기업의 이름이 올라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인 결과 이 기업들은요, 자사와의 연관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후 이 웹사이트는 바로 폐쇄된 것입니다. 기업 이름을 도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자 폐쇄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방문자 수가 너무 몰려서 접속이 안 되는 걸까요? 아무튼 퀀텀 연구소 측은 웹사이트를 왜 폐쇄했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들 대기업들이 자사들과 퀀텀 연구소는 관련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자체, 그 자체는 팩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문제는 검증 결과입니다. 이 검증 결과는 빠르면 한 1, 2주, 늦으면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전 세계는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볼 전망입니다. 결과를 함께 보시기 위해서는요, 꼭 구독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칩니다. 잠시 후에 또 뒤이어서 올라오는 추천 영상, 이 전의 영상인데 그 영상도 참고로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